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살충제 달걀로 인한 충격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로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운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어느 정도 예상된 곳에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좁은 지역에 수많은 닭을 몰아놓고 키우는 방식이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흔히 말하는 닭장식 양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닭을 키우는 간디 유정란 농장 최세현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9월부터 2017년 하반기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시작합니다.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는 거주민들이 직접 관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일반 시민,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총 1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2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마포에 사는 주부 박윤아입니다. 계란 그 살충제 문제 생기고 나서 또 먹는 거 가지고 또 이런 일이 엄청 충격을 받아서 계란은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음식에 거의 매일 쓰이는 식품이라서 진짜 충격이 너무 컸고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일 수도 없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워낙 음식이나 먹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랬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도 분명히 그냥 먹으면서 살아왔었을 것 같아요. 몰랐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아니길 바라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확실한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사 먹었어요. 개선을 한다고는 말이 나오지만 얼마만큼 확실하게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만큼의 확실한 개선은 솔직히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노력도 철저하게 필요하겠지만 관련자 여러분들이 또 국민들의 건강이나 그런 거를 잊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정말 모두 다 같이 신경 써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명절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물가가 더 오를 거고 그러면 정말 장 보기가 버거워지고 부담은 되지만 음식을 안 해 먹을 수도 없고 안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의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요 정도일 텐데요. 또 아까 리포트에서 앞서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은 일부 농장에서는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DDT, 이 DDT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또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참 걱정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을 낳는 닭, 산란개들은 대부분 A4 용지만한 크기의 닭장에서 길러지고요. 알을 낳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도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사육 방식이었죠. 이번에 살충제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닭을 키우게 되면은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살충제가 없어도 달걀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농장 관계자를 전화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번에 달걀 사태, 살충제 달걀에 대해서 의견 많으실 것 같아요.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디 유정란 농장의 최세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농장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17년 전에 귀농을 해가지고 지금 17년째 유정란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귀농을 하셨군요. 원래는 예, 어디 예, 사셨습니까? 원래는 저도 월급쟁이 직장 생활을 하고 어허.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고생 안 하셨어요? 업종을 바꾸면서? 저 나름대로 그 귀농 준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연착륙해서 지금 귀농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뭐 17년이면은 완전히 전문가가 되셨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전문 이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네, 현재 저희들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생산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지금 살충제나 AI 사태 때 저희들 농장에서는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규모 농장에 미안하들긴 하지만은요. 농장이 예.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저희는 경남 산청에 그 지리산 자락에 해발 한 500m 위치에 있는 그런 숲속의 농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닭은 한 몇 마리 정도 키우고 계십니까? 저는 뭐 17년째 그냥 규모 키우지 않고 예. 한 1000수 정도 키우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일반 그 공장식 축사에 비하면은 10분의 1이 아니라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규모 농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예, 아무래도 운영하시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농장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평수로 얘기해서 되는 건 모르겠는데 예. 한 200평 정도 규모거든요. 예. 그 정도 규모에서 이제 운동장 있고 닭장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규모의 만약에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뭐 칸막이식 좁은 공간에다가 닭을 키운다면 훨씬 많은 수의 닭을 키울 수 있겠죠. 그렇겠죠. 예. 자, 이번에 일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간디 유정란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검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희들도 지난 8월 15일 날 샘플을 가져가가지고 살충제 검사 여부를 했는데 예. 바로 다음 날 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금 문제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판정을 받아서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군요. 예. 저희가 인터넷에서 그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농장 사진을 찾아서 봤더니 확실히 다릅니다. 바닥에서 이게 닭들이 그냥 걸어 다니면서 자유롭게 키워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이를 먹을 수 있는 통도 간간히 있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케이지식 그런 뭐 층층이 좁게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닭장과는 다른데 항상 이렇게 닭을 풀어놓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닭장 구조 자체가 항상 햇빛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 바닥에는 이제 부육토로 바로 된 왕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항상 일광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래 목욕을 항상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드기나 이런 거는 전혀 생길 수가 없죠. 풀밭에다가 키우는 건가요? 예, 풀밭은 또 운동장이 따로 있고요. 또 산란장이 있는 곳은 그렇게 평사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흙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사진은 산란장인 것 같네요. 이렇게 아까 산란 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알 낳는 곳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아까 운동장이라고 말씀하신 풀밭에서는 또 이렇게 풀을 먹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영계 때부터 이렇게 풀어놓고 키웁니까? 성계가 된 다음에 처음부터 부화시키고 나면은 바로 그 평사 방식에서 그렇게 닭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크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덩치가 다르면은 닭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진 않나요? 잘 사나요? 어릴 때부터 바로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닭 진드기 때문에 뭐 살충제를 썼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아무래도 수익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17년째 뭐 규모를 키우지 않고서 운영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칸칸이로 좁은 공간에 많이 닭을 키우면 아무래도 돈을 더 잘 벌 것 같은데 수익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좀 다른 방면을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이제 소농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 단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달걀을 제값을 받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천수만 키워도
저희 내 식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예. 아이들 대학까지 다 졸업시켰거든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규모를 크지 않게 해도 제값만 받으면은 유통마진없이 하면은 전수 규모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굳이 많이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유통 방식의 차이가 있군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농장하고. 직거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직거래. 됩니다. 예. 그런 방식을 지금 고수하고 계신데 그러면 달걀 값이 조금 더 비쌀까요? 어떤가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쌉니다. 그리고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란 한 알에 5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K식 계란에 비하면 두세 배 정도 비싼 셈이죠. 그렇군요. 예. 자, 유통 구조를 그런 식으로 가져옴으로써 또 운영적인 면에서는 괜찮다는 말씀. 이런 농장이 많습니까?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닭 농장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문제점인데요. 실제로 저희처럼 이렇게 풀어놓고 방사 방식으로 키우는 농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한 1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90% 이상이 지금 공장직 축사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농장주 분들하고 교류도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또 사료나 이런 공동 구매하고 해서 그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이번에 살충제 달걀 파문 이후에도 연락 좀 하셨나요? 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달걀하고 달라가지고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잘 팔려서 상대적으로. 너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주문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 기존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한정 기계로 찌개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급을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량이 부족해가지고요. 오히려 그런 수 있겠군요. 예. 그 농장주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사육 방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예, 다들 행복하게 저희들 대부분 귀농한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정도만 해서 충분히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서 충분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씀들 하시나요? 역시 사육 방식인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AI도 그렇지만 살충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닭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햇빛을 받고 닭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닭 스스로의 면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닭을 건강하면 키우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AI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살충제는 전혀 안 쓰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닭들이 알아서 진드기를 자기 몸에 붙은 걸 다 털어내는 거나 보죠? 그렇죠. 털어내기라고 잘 발생 자체가 안 됩니다. 햇빛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순환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진드기 자체 발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은 일체 약은 저희들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닭이 어떻게 진드기를 털어냅니까? 이렇게 누워서 비빕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닥이 포실포실 흙으로 되어 있고 부엽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날개짓 하면서 소위 말하는 모래 목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 모래 목욕을 통해서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발생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진드기가. 아예 잘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닭들이 푸드덕거리면서 알아서 떨고 내니까 진드기 관련해서 살충제를 쓸 필요가 없다. AI 때는 어땠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때도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저희 농장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농장에서 혹시 생겨서 저희 농장까지 살처분 나올 그런 걱정을 했는데 AI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365일 내내 떠다니거든 바이러스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는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닭이 스스로가 면역력을 키우게 만드는 그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은요. 결국 사람 건강 관리하듯이 동물도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닭도 중요한 건 물, 공기, 햇빛입니다. 그것만 좋으면은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그 닭이 먹는 사료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걀 품질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10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료에는 항생제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항생제 사료는 사실은 변별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료 자체가 법적으로 산란계에는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를 먹일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항생제를 쓰는 이유는 그 무항생제 사료를 사가지고 자체 농장에서 항생제를 투여를 하거든, 섞어서 먹이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판매되는 사료는 모두가 거의가 다 무항생제 사료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무항생제 품질 인증을 친환경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해서 달 모이로 쓰는 것은 검사를 안 하나요? 그건 이제 불시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료만 가져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료 자체는 당연히 치료를 항생제가 받아서 나오지 않죠. 아하, 일부만 받아서 검사를 하는군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점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예. 정부가 이런 관리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까요? 어떤 점이 개선돼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달걀 생산을 이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떻게든 가정용은 이렇게 팽사 방식으로 키우되 제빵용이나 이런 가공용 계란은 어쩔 수 없이 가격 문제나 경제성 때문에 케이지 양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걸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 신규로 이제 양계를 허가를 내줄 때는 팽사 방식으로만 허가를 주고 기존에 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팽사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가정용 달걀과 대량 가공용 달걀을 나눠서 아하, 새로운 또 개선책도 내주셨는데 뭐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마침 제가 오늘 직거래라서 오늘 매주 월요일은 배달하는 날이거든요. 지금 배달 중에 차를 세우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전화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간디 유정란 농장의 최세현 대표였습니다. 예, 우리네 냉장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달걀 문제 참 걱정입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양희은, 김나영, 바버레츠가 함께 부른 나영인의 냉장고 듣고 2부에서 뵙죠.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8328 끝자리 쓰시는 청취자께서 소규모 농장을 활성화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면 좋겠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또 다른 시선에서 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김화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가지 사업이 발표됐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지난주에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 그 일하는 청년 시리즈, 특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소기업에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이 유입되고 있지 아니하는 현상. 예. 그러한 어떤 미스매치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물론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떤 급여를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대초점을 조금 맞춰가지고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일하는 청년 연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에서 10년 동안 장기 근속할 경우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최대 1억 원의 자산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연금형 이제 사업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라고요. 이제 마이스터는 이제 제조업을 조금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도 내 중소제조업에 근로하고 있는 월 200만 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2년간 매월 30만 원씩 급여를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총 24개월이니까 720만 원이 되겠죠. 그러한 어떤 마이스터 통장 사업이 있고요. 참고로 앞서 연금의 경우는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좀 종사자 수 규모가 작은 이를테면 중소기업 규모 가운데 100인 미만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복지 혜택을 근로자들이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최대 80만 원 또는 1년에 최고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어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이 세 가지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펼칠 계획입니다. 예. 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세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설명 들어보니까 세 가지 모두 중소기업 그리고 제조업 중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획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세 가지 모두 이제 중소기업이면서 그 중에 마이스터 통장이 이제 제조업에 조금 국한이 되고 예. 청년연금이라든지 청년 복지 포인트는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들에게 우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제 선발할 계획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되지 않아야 하는 영역이 일단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제조업입니다. 예. 즉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많은 투자와 비용이 또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는 있는 일자리에 가급적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물론 한국에서 서비스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제조업이 생산 유발 기수가 가장 높아요. 즉 예. 제조업에서 만들어지는 생산이 다른 타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중소기업과 제조업 그렇게 초점을 좀 맞춰보는 거죠. 예. 네, 이번에 선발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여러 차례 네네. 나눠서 뽑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이유하고 또 선발할 때 기준은 뭔지 좀 궁금하네요. 네, 한 번에 이제 선발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연금은 그 내년까지 1만 명, 그리고 마이스터 통장은 2만 명, 그리고 복지 포인트는 10만 명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예. 이제 이게 목적이 해당자는 그 재직자, 즉 일하는 타이틀에 일하는이 붙었다라는 것은 재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재직자를 선발을 하는데 한 번에 또는 한두 번에 다 선발을 해버리게 되면 미래의 재직자,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하게 될 현재 구직자들에게는 수혜가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래의 재직자까지 가게 해당될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려면 3차례, 4차례, 많게는 5차례까지 쪼개어서 선발을 해야지, 나도 6개월 뒤에는 또는 8개월 뒤에는 재직을 하게 되면 나도 후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을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좀 여러 번 나누어서 이제 하게 되고, 예.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자격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 내 근무라든지 그 중소기업 내 근무와 함께 일단 연령이죠.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34세까지 저희들이 이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소기업 어떤 인력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34세로 하고 있거든요. 예. 34세까지 정했고,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는 이제 제조업이 이제 정해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포인트와 연금은 급여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이하, 마이스터는 급여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청년 시리즈 세 가지 사업의 문의는 어디로 하면 좋겠습니까? 전화번호라든지요. 예, 현재 사업을 아직은 좀 설계하고 있는 좀 시기여서 예. 완전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주체, 이를테면 물론 이번에 사업 설계상에 저희 일자리 재단이 함께 참여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아직은 이제 도에서 이제 직접 하게 되는 사업이면서 이것을 대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맡게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예. 아직까지는 그 사업 주체는 완전히 이제 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아마 조만간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이제 좀 다양한 홍보 채널이나 광고를 통해서 예. 컨택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조만간 좀 확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주체가 만약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된다면은
일자리 재단 상담 번호는 제가 찾아보니까 031-270-9600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홈페이지로도 저희들이 바로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재단 홈페이지는 이제 gjf.or.kr입니다. 예, 일자리 재단,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그리고 경기 지역 번호 031-270-9600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화수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였습니다. 스카우팅 포 걸스의 She's So Lovely 전해드리고 인천시 소식 만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의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2호선 승객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내버스 이용 승객은 줄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한 누적 승객은 지난 6월 말 현재 총 4,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숫자도 지난해 12만 8천 명에서 올해 15만 2천 명으로 20% 가까이 늘었는데요. 인천 2호선이 2량짜리 작은 경전 철인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반면 인천 지역 시내버스 이용 승객은 2호선 개통 이후 지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2호선 개통 전인 지난해 1월 인천 시내버스의 하루 평균 승객 수는 80만 명에 달했는데 2호선 개통 이후인 올해 1월에는 하루 평균 68만 8천 명 수준으로 13%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승객 감소세는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2호선 개통을 버스 승객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객이 감소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인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됩니다. 예.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시내버스 운영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시내버스의 운영 적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시내버스 이용 승객 감소는 곧 적자폭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인천시 예산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2호선 개통한 이후에 시내버스가 수입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인천시는 2호선 개통 이전인 지난해 1월에서 5월 사이 총 1,1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거뒀는데 2호선 개통 이후인 올해 같은 기간엔 수익이 960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사이 140억 원 정도의 수익이 감소한 겁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연말엔 수익 규모가 지난해보다 25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인천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준공영제 버스 지원금으로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인데 최근 200억 원 이상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드는 예산을 줄어드는 것들, 예산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인천시는 내부적으로 시내버스 수익 증대 방안과 원가 절감 방안 등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묘수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버스 노선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생각입니다. 인천 지역 철도망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확충될 예정인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시가 강화도와 영종도 갯벌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해양 보호구역 34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강화 갯벌과 영종 갯벌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 보호구역은 해양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서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 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의미합니다. 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각종 행위가 제한됩니다.
인천시는 강화 남단과 우도 1원 갯벌을 시작으로 한강하고 중립수역에 포함되어 있는 강화 말도 주변 갯벌 등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이들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태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강화 갯벌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영종도 갯벌 일부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지정 대상지를 물색 중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 섬 지역 같은 대중교통 취약지에 내년부터 100원 택시가 운영된다는 소식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대중교통이 취약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 이른바 애인 공감 택시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예. 네, 공공형 택시는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00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 요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택시입니다. 인천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옹진군부터 도입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애인 공감 택시, 사랑 애자에다가 인천할 때 쓰는 어제림자를 써서 애인 택시군요.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잭 존슨의 Sunset for Somebody Els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I've seen your face somewhere.